다음 4번 키옥시아 10월에 상장을 한다. SK하이닉스가 최대 수혜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민영 기자, KB증권은 26일 SK하이닉스를 일본 낸드플래시 업체인 키오시아의 상장, 최대 수혜주로 꼽으면서 투자금 회수와 전략적 협력 등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김동원 연구원은 세계 3위 낸드 업체인 키오시아가 올해 10월 상장을 목표로 도쿄증권거래소에 기업 공개를 신청했다며 키오시아는 현재 베인캐피탈 56%, 도시바 41%, 호야 3% 등으로 지분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현재 SK하이닉스는 베인캐피탈 컨소시엄 지분 중 19%를 보유하고 있고 키옥시아 지분 15%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전환사채도 확보해 향후 SK하이닉스의 키옥시아 지분율은 최대 34%, 지분 가치는 4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상장 후 일부 지분 매각으로 당초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동시에 향후 지분 보유를 통해 키옥시아와 전략적 협력 가능성도 열려 있을 것이라며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상장의 최대 수혜주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키옥시아 상장이 낸드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시장은 2위인 SK하이닉스와 1위인 삼성전자가 독과점적 공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밀럭스의 DNA, CO, KR 글로벌 랜드 플래시 메모리 3위 업체가 바로 일본 키옥시아입니다. 키옥시아가 IPO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반도체 업황 회복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겠죠. 그래서 키옥시아에 SK하이닉스가 4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금을 회수한다라면 투자금 아주 크게 회수할 수 있겠죠. 아까 4조 7천억 지분 가치가 나왔으니까요. 4조 투자하고 4조 7천억이면 사실 크게 남는 장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인수할 당시에 투자한 금액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남겼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얘기 드린다면 지금 H뱅과 관련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키옥시아가 지금 상장을 하고 지분 가치 4조 7천억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좋은 흐름을 이어가겠죠.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터디에서는 더 딥하게 키옥시아 상장과 관련된 두 가지 측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국내 제강사들 8월, 9월에 이어서 철근 가격 인상에 대한 기사입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시겠지만 그래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9월 톤당 3만원 인상, 지난달 2억 추가 인상. 가격 올려도 여전히 원가 이하, 수익성 회복 위해 추가 인상 불가피. 국내 제강사들이 이달에 이어 다음 달에도 철근 가격을 일제히 올린다. 제강사들이 생산량을 줄인 이후 재고 역시 감소하자 가격을 추가로 올릴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가격을 인상해도 여전히 원가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악에선 벗어났다는 평가다. 현추이라면 제강사들이 추가로 가격을 올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다음 달 1일 철근 가격을 톤당 3만원 인상한다. 앞서 지난달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만원을 올렸는데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다. 철근 생산 국내 2위인 동국제강도 이달 초 5만원을 인상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 3만원을 더 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철근 가격은 톤당 60만원 중반에서 70만원 초중반까지 오를 전망이다. 제강사들이 철근 가격을 잇따라 올리는 건 재고가 줄었기 때문이다. 현대제철은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지난해 말 약 43만 톤이었던 국내 재고가 6월 말에는 32만 톤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재고가 감소한 건 수요 증가보단 생산량을 줄인 영향이 크다. 앞서 이들 업체는 수익성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감산을 추진해왔다. 현대제철은 인천과 당진 공장의 가동 일수를 줄였다. 또 인천 공장 특별 보수 작업을 6개월간 연장하기도 했다. 동국제강 역시 지난 6월부터 전기료가 저렴한 야간에만 전기로를 가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사의 2분기 공장 가동률은 64.5%에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 97.29%에서 크게 줄고 현대제철의 가동률도 같은 기간 89.3%에서 86%로 낮아졌다. 이들 기업은 철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한다. 원가가 톤당 90만원 선인 점을 감안하면 인상하더라도 여전히 손익분기점을 밑돌기 때문이다. 2분기 현대제철은 전년 동기 대비 78.9% 감소한 98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동국제강 역시 21.4% 줄어든 405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제강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도저히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가격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철근 가격 인상으로 최악의 상황에선 벗어났지만 실적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미연방준비제도가 오는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 등 국내 건설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또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수주 이후 실제 착공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적 회복에는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제강사들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올 하반기 내내 지속적으로 가격을 올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각 제강사가 감산을 통해 재고량을 줄이고 있다면서 가격 반등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규익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제강사들의 강도 높은 감산 그리고 가격 사수 의지 피력으로 국내 철근 가격이 반등에 성공했다며 아직 건설 업황에 유의미한 개선 움직임이 포착되지는 않았으나 착공 면적이 최악에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철근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네, 흥미로운 기사가 보여서 잠깐 놓치면 안 돼서 해놨고요. 여러분들이랑 뭐 이 강의 끝날 때쯤에 한번 잠깐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경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아까 기사에 대한 것들이 좀 있어서 했고요. 쉽게 이렇게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우리 철근 관련해서 가격이 나오고 업계들이 나왔는데 1위 업체가 현대제철입니다. 자, 오늘 상승했다, 상승하지 않았다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사를 잘 해석했다라면 흐름들이 있을 겁니다. 보세요. 주가가 계속 흘렀죠. 왜냐? 철근 가격이 계속 하락했으니까. 그리고 철근 가격을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조금씩 상승합니다. 1위 업체인 현대제철에 대한 주가를 봤고요. 2위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 역시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겁니다. 왜냐?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보시면 최고가를 찍고 쭉 흘렀죠. 그리고 다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이 포인트를 잡아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가격이 계속 하락을 했어. 근데 7월부터 계속 가격을 인상했어. 인상하고 있지만 9월에도 인상할 거고 계속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 그게 실적 회복에 대한 부분이겠죠. 뭐 기사에서는 손익 분기점을 하회하고 실적 회복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지만 자, 여러분 손해보는 게 나으세요. 가격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손익 분기점에 오고 시간이 지나서 손익 분기점을 넘는다. 실적 회복에 대한 거겠죠. 그게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이 잡아야 될 포인트가 이런 겁니다. 가격이 하락했어. 그런다고 천년만년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가가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한제강 볼까요? 대한제강 역시도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시면서 이런 포인트들을 잡을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스터디 때 제강사들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